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세요. 자, 오늘 이제 또 주말 마무리 들어가야죠. 경기들 많으니까 가보도록 합시다. 어제 이제 야간 경기는 오후 그 영상에 다 복귀를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, 그리고 지금 한창 오후 경기들이 진행 중인데 지금 다 전반전이라 가지고 뭐 골이 다 들어갔어요. 고 빼고는 다 이제 뭐 골을 집어넣네요. 아무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놔둬놓고,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첼시 대 크펠. 첼시는 잭슨, 무드릭, 그 다음에 라비아, 그 다음에 바디아실리, 그 다음에 콜릴, 뭐 이런 애들 결장이고, 포파나도 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상황. 크펠은 카마다, 일단 은케티아, 프랑카, 그 다음에 두쿠레, 그 다음에 수비 쪽에 리아드, 뭐 크폴라 등등등 결장. 뭐 결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. 첼시가 워낙 자원이 많으니까 뭐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죠. 크펠도 뭐 사실상 그래도 뭐 카마다 정도, 뭐 은케티아, 뭐 공격 라인, 뭐 그 굳이 자면 리아드, 뭐 두쿠레까지도 하긴 한데, 그래도 뭐 지금 봤을 때는 당연히 나은 쪽은 첼시긴 하죠. 뎁스가 워낙 빵빵하다 보니까. 크펠 같은 경우에는 뎁스가 좀 부족하잖아요. 그리고 지금 들려오는 소식으로 이제 어제 토트넘이 이겼잖아요. 토트넘에서 이제 그 크펠의 이제 에제를 노리고 있다. 그 다음에 뭐 맨시티의 사비오 노리고 있다 하는데, 사비오는 아마 안 갈 것 같고 에제 정도면은 갑자기 도망갈 수도 있긴 하겠네요. 그럼 점점점 크펠의 전력은 더 약해지겠죠. 끼케야 지금 뭐 마테타에다가 뭐 앞선 자체는 뭐 사르에다가 에드와르드, 뭐 에제 먹고 살리고 있죠. 아무튼 뭐 중간에 또 도망갈 수도 있다는 거. 근데 그래도 지금 크펠 자체가 그 커뮤니티 실드에서 리오프를 또 잡아버리면서 우승도 해버렸잖아요. 그런 거 보면은 무시는 못한다. 글라스너 감독의 이 전술, 장난 아니죠. 이걸 말한 이유가 작년에 이제 첼시가 못 잡았잖아요. 크펠 상대로 두 번 경기해가지고 두 번 다 무승부. 마치 그런 느낌이에요. 리오풀이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, 물론 다 따이진 않았지만은 막판에 이제 그 어차피 리그 1위 확정되긴 했으나 그래도 물렸고, 근데 첼시는 두 번 물렸단 말이죠. 그만큼 리버풀 때의 그 느낌 또 물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들긴 하긴 해요. 근데 그래도 첼시가 이 엄청나게 수혈은 하지 못했죠. 돈 쓴 게 많아가지고. 그래도 델랍 데리고 와서 어떤 좀 돈값은 어느 정도 해주고 있다. 뭐 그런 부분에서도 공격도 잘 풀어가고, 그 전술적인 뭐 요소에서도 보면은 좀 기괴한 좀 전술 좀 쓰긴 하죠. 막 3일 5일도 뭐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, 그러면서 경기 운영도 잘 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고, 또 홈에서의 뭐 개막전이기도 하고, 그래도 뭐 첼시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? 그 다음에 이제 뭐 특이점이 또 있네요. 첼시랑 이제 크펠이랑 맞대결했을 때 역사상 3연무가 없다, 승패로 갈린다 생각하면은 그래도 홈 첼시가 맞지 않을까요? 그래서 여기는 첼시 승복해요. 첼시가 나름 뭐 친선전이긴 했지만은 그때 보여준 모습도 좋았기도 했고, 물론 본 게임 들어와서 망하는 팀들도 많긴 한데 그래도 나아진 모습이 보여주죠. 마레스카 감독이 2년 차기 때문에. 그리고 기존점 대비해서는 오버 볼게요. 나름 크펠의 역습 매섭긴 해요. 오버 보고. 그 다음에 멜스 대 스트라스 할게요. 오늘 밤 축구 좋은가요? 괜찮아 보이는데요. 아까 오후에도 말했잖아요. 저녁 축구 괜찮아 보입니다. 오후 거보다 더 나아 보이는 느낌. 메스 대 스트라스, 리그왕이죠. 일단 메스 같은 경우에는 뭐 2부에서 뭐 왔다 갔다 하는 팀 아닙니까? 2부 1부 뭐, 그래서 뭐 그냥 내려오면 올라오고, 내려가면 올라오고, 올라가면 내려가고, 뭐 그런 팀 중에 하나죠. 그리고 스트라스는 뭐 계속 뭐 1부에 지금 잘 나오고 있는 시점. 일단 먼저 뭐 스트라스부터 말하면은, 스트라스가 좀 전력 이제 그 나간 부분은 좀 있긴 하죠. 보면은 뭐 그래도 중원 미드필더인 디아라도 그 죽어도 썬더랜드로 어제 이적했죠. 어제 썬더랜드 지리긴 하죠. 역시 죽어도 썬더랜드 홈에서의 경기. 근데 포터 체제에서의 아니 포터가 좀 많이 이제 떨어진 것 같아요. 감독으로서 자질이. 아무튼 디아라 이적했고, 죽어도 썬더랜드로. 그다음에 뭐 사르 첼시로 이적했고, 그래서 좀 비싸게 팔았으니까 데리고 왔죠. 수혈들 뭐
뭐 수비수 뭐 루카스라는 친구 영입했고 중원 미드필더 첼시에서 아무고 데리고 왔는데 오늘 아마 안 나올 것 같고 그다음 브라이턴의 그 중미 엄청 뭐 거출한 친구는 아닌데 데리고 오고 그다음에 나머지 뭐 변방 두리는 친구도 몇 명 데리고 오고 알라베스에서 공격 라인 데리고 오고 나름 뭐 판 돈에 비해서 데리고 온 친구들 뭐 어느 정도 수혈은 했다고 봐요. 그리고 여전히 뭐 스트라스는 지금 수비 쪽과 뭐 중원 쪽이 좀 팔려 나가는데 그 수혈했고 앞선에는 기존에 뭐 주포인 에메가와 바커아가 건재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지 않나. 메스 같은 경우에는 뭐 2부에서 뭐 1, 2위 찍고 올라온 팀은 아니죠. 1위가 그 누구였노? 파리가 1위가 2위가 파리가 아무튼 걔랑 로리앙이랑 해갖고 올라오고 얘는 3위로 이제 프로페가 올라온 친구 중에 한 명 아닙니까? 뭐 전력적인 보급왕이 엄청 크게 뭐 된 것 같진 않아요. 이런 팀들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. 일부 잔류하는 게 최고의 이 팀을 운영하기 위한 최고의 선택지죠. 그래서 아무튼 버틸라 하는 부분. 뭐 이제 첫 경기이기 때문에 배당 쪽으로 봐도 스트라스의 배당이 상당히 좋긴 해요. 순서 장면 표 첫 번째가 빠진 것 같다. 이게 뭔 말이에요? 표의 첫 번째 거가 빠진 것 같다고요? 그거는 마지막에 분석하면 되죠. 아무튼 넘어가도록 하고 일단은 뭐 어디까지 말했노? 그 분석은 항상 제가 약간 EPL 그 다음에 뭐야 EPL 분데스 뭐 세리 라리가 이렇게 하고 좀 뒤에 있는 쩌리 친구들 있잖아요. 에르디비지에 그 다음에 뭐 챔피언십 이런 건 항상 뒤에 에요 거의. 뭐 몇십 년까지는 아니고 한 8년 동안 방송에서 똑같이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이게 첫 경기다 보니까 스트라스가 배당이 좀 높은 감이 있다. 근데 어제도 말했지만은 배당이 좀 높아도 결국에 들어올 건 들어오긴 해요. 물론 이제 메스란 팀이 이부 내에서 뭐 홈에서의 성적이 아주 월등하죠. 거의 잘 진 적이 없으니까. 그만큼 무시는 못한 건 맞긴 한데 뭐 작년 기준으로 봐도 스트라스가 뭐 홈원점 크게 뭐 변화된 요소가 없고 뭐 크게 전력적으로 나간 부분은 있긴 하나 수혈을 어느 정도 돈 쓰면서 잘했다고 생각하고 배당 좋을 때 한번 가볼만 하지 않나. 뭐 확실히 차이가 좀 전력 차이도 좀 나고 스트라스 승 볼게요. 어느 분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제 낭트 대 파리. 파리라 적으면 안되겠다. 그 PSG라 적을게요. 이 2부에서 파리 FC가 올라와가지고 자 그리고 상성이 뭐 이래? 아이 뭐 상대전적이요? 상대전적. 아무튼 낭트 대 PSG 넘어가고 낭트가 감독이 바뀌었습니다. 작년 기억나시나요? 파리라 저거 PSG가 낭트 상대로 두 번 경기에서 두 번 다 못 이겼잖아요. 마치 첼시처럼. 아까 위에 크페르 첼시처럼. 그럼 또 불안한 감이 있을 수 있잖아요. 근데 감독이 바뀌기 했고 그 다음에 막판 경기는 사실상 PSG가 챔스에 올인 박을 때기 때문에 로테 돌려주기도 했고 아무튼 이 부분은 크죠. 그래도 PSG 상대로 괴롭혔던 감독이 떠나버린 것도 크고 그 다음에 낭트가 지금 전력이 좀 별로긴 해요. 물론 뭐 홍현석 우리 이제 한국 우리 선수가 많죠. 홍현석과 이제 권혁규 두 명이 팀에 두 명이 있으면 많은 거죠 사실상. 홍현석과 이제 권혁규가 있는 낭트가 됐다. 이제 우리 한국인으로서 응원을 해줘야 될 팀이긴 한데 아무튼 그렇고 그 다음에 알크에서 라우도 임대해왔죠. 그리고 나간 친구들이 좀 커요. 일단은 시몬이 이제 2부에서 올라온 파리FC로 이적했죠. 사실상 주포 아닙니까? 주전 윙어. 그 다음에 중앙에 이제 아구스트도 이적했고 그 다음에 치리벨라도 수비형 미드필더도 빠지고 그 다음에 카스텔라토 뭐 주전 센터백이죠. 중동으로 그 오일머니 빨러 가고 그 다음에 나탄도 이제 얘가 중동 갔나? 아무튼 나탄도 빠지죠. 센터백. 그래서 지금 수비 쪽에 와르르 균열들이 많이 나왔어요. 그리고 영입한 친구는 생각보다 적기도 하고 뭐 쩌리짱들 굳이 안 적었는데 뭐 도움이 되겠어요. 거기다 감독도 바뀌기도 했고 지금 봤을 때는 낭트가 물론 감독이 바뀌어서 어떻게 뭐 전술을 움직일지는 모르겠는데 원래 우리가 알던 이 낭트는
뭐 수비적인 부분이 포커스잖아요. 근데 감독이 바뀌어서 맞불 형식으로 논다. 그럼 더 안 될 것 같은데. 그리고 파리는 뭐 그대로 돈나루마 빠이 했고 네베스 오늘 못 나오고 그다음에 콜로무안이랑 아센시오도 이제 지금 자리를 잃어버려가지고 떠날 가능성이 있죠. 아무튼 이적 이슈로 미정. 뭐 그런 거 봤을 때 파리가 작년보다 뭐 나쁜 조건도 아니기도 하고 낭트는 지금 총체적 난국. 만약에 감독이 진짜 뭐 짱짱맨이면 모르겠는데 감독 커리어 봐도 그 네덜란드의 그 뭐고 덩케르크가 그 2부인가 3부에 막 맨날 왔다 갔다 하는 애들 거기 감독이 왔던데 기대치도 별로 없고 이럴 때 뭐 잡아주지 않을까. 근데 그게 있죠. 파리가 슈퍼컵 했잖아요. 토트넘이랑 이 인간들이 클럽 월드컵 그거 하고 나고 친선전을 하나도 안 해가지고 경기력이 좀 개판이긴 했어요. 근데 이제 그 뼈저리 느꼈기 때문에 잘 준비했겠죠. 그래서 뭐 파리승 보고 마인승 볼게요. 그 다음에 이제 빌바오 대 세비야. 빌바오는 미드에 프라도스, 그 다음에 수비에 유리, 알바레스, 그 다음에 산세트가 빠지는 건 좀 아쉽긴 하죠. 주포니까. 얘네 둘이야 뭐 수비 자원 원래 빌바오 많고 미드에 프라도스 없어도 쓸 자원 있고 그다음에 세비야 같은 경우는 뭐 주전 수비 바데 그다음에 뭐 여기는 뭐 결장자는 많죠. 쿠아시, 뭐 호르단, 이에나초, 바르가스 공격 2명 수비 2명 미드 1명 근데 뭐 중요한 자원은 사실상 뭐 바르가스랑 뭐 바데 정도. 바르가스는 근데 부상이 심해서 그게 못 나오니까 넘어가고 여전히 이제 빌바오랑 세비야 크게 엄청난 전력적인 요소는 없어요. 변화된 요소가. 빌바오도 기존의 멤버들 잘 안 바꾸죠. 여기는 또 육성 시스템 바스크 전사들을 보통 키워가지고 잘 쓰는 팀이죠.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뭐 다른 뭐 자국에서 하긴 해도 뭐 어느 정도 다른 나라 친구들이 많은데 빌바오는 거의 다 스페인 친구죠. 그냥 바스크 전사들로 거의 대부분 꾸리고 뭐 해봐야 뭐 진짜 뭐 용병이라고 해야 되나? 아무튼 다른 나라 친구 뭐 한 명씩 하고 아무튼 크게 변화가 없지만은 건재하죠. 그래도 윌리엄스 친구들 2명 그대로 있고 그다음 미드에 베스가라든지 그다음 벤세도르라든지 이니고 루이스 뭐 등등등 건재합니다. 반대로 이제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전력적인 요소가 변화가 크게 없죠. 기존에 루케바키오, 뭐 엔주케, 이상 로메로, 뭐 언제적 야노자이, 뭐 그 걔는 옵션이긴 하지만 아담스, 뭐 등등등에다가 미드 거의 그대로고. 근데 바뀐 부분이 있어요. 감독이 바뀌었거든요. 전 이제 아테네 감독. 아테네라고 하면은 그 유로파 컨퍼런스 이런데 이제 올라온 친구들 있잖아요. 나름 그리스에서 상위권을 찍는 그 감독이 왔습니다. 그래서 기대치는 직전 감독보다는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. 쉽지 않죠. 그리스 리그 뛰다가 라리가 왔는데 하필 또 빌바오에 이제 원정을 간다. 이거는 좀 빡세긴 해요. 그리고 전력적인 부분이 세비야가 옛날만큼 뭐 전성기급이 아니기도 하고 작년에 홈 빌바오 성적이 안 좋았냐고요. 빌바오는 홈 성적이 안 좋은 적이 없는데요. 빌바오는 홈바오는 무조건 못해도 기본빵은 갑니다. 내 기억 속으로 봐도 작년에 빌바오 홈에서 못하지 않았는데 절대. 홈에서 못하는 빌바오는 내가 최근 몇 년 동안 봐도 본 적이 없는데. 아무튼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근데 그건 있죠. 빌바오가 친선전 경기는 거의 다 졌어요. 거의 전패 아닙니까? 그 친선전 경기는 좀 안 좋겠는데 본 게임 들어가면 달라지겠죠. 마치 어제 그 뉴캐슬처럼. 근데 어제 에스턴 빌라랑 뉴캐슬 일찍 했잖아요. 그 경기 보는데 에스턴 빌라 뭐 하는 거고 도대체. 뉴캐슬은 친선전 그렇게 헛짓거리 하던데 어제 에스턴 빌라 아무것도 못했죠. 근데 퇴장당하고 비긴 건 레전드고. 빌바오 승 볼게요. 이 경기. 그만큼 친선은 친선이고 또 홈게임은 다를 수 있다. 또 홈에서 하잖아요. 지금 홈에서 하고. 그 다음에 이제 5번째. 이사크 없는 거 당연히 크긴 하죠. 스트라이커가 없으니까. 근데 그걸 떠나서 그냥 뉴캐슬이 원정에다가 에스턴이 또 홈에서 경기고 에스턴은 솔직히 변화된 요소가 없어요. 감독도 에메리 그대리그 하고. 근데 왜 이렇게 경기력이 쓰레기냐 걔네들은. 어제 보신 분 없나? 거의 뭐 이건 뭐 축구 하는 건지 뭐 수비만 하는 건지. 다음에 이제 에스파뇰 때 꼬마 할게요. 하기 전에 물 좀 먹을게. 물 좀. 그 추천 안 누르시면 추천 좀 눌러주세요. 그냥 슈팅 자체를 그냥 못해도 근처 가기도 힘들었는데 뭐. 자, 이 경기 일단은
에스파뇰부터 뭐 말하자면은 크게 뭐 문제될 부분은 없고 결장자적 측면도 없어요. 뭐 딱히 뭐 변화된 요소도 없고 감독도 지난 시즌과 더불어서 그대로고 꼬마가 좀 변화된 요소가 있죠. 근데 나름 꼬마는 영입을 어느 정도 좀 하면서 돈도 쓰거든요. 근데 생각보다 이게 챔스에서 성적을 좀 잘 못 내죠. 리그도 좀 왔다 갔다 하고 이게 문제가 이 두목님의 이제 너무 오래된 장기 집권 전술 때문에 그런가. 이번 시즌 꼬마도 변화된 요소는 있죠. 일단 히메네스 뭐 결장으로 빠지고 수비수 뭐 없어도 뭐 자원이 많으니까 꼬마가 지금 보면은 좀 이번 시즌 좀 이를 갈긴 했어요. 제가 작년에도 말했지만은 그 비아레알의 바에나 어디로 갈까 어시왕. 근데 결국에는 이제 좀 더 높은 꼬마로 왔고 어시왕이죠. 그 다음에 한츠코 뭐 센터백 또 영입했죠. 페에노르트 주전 센터백 영입하고 그 다음에 카르도소 베티스 중미 영입하고 그다음에 그 브라질 있잖아요. 보타보구 클럽 월드컵에 봤던 거기에 이제 알마다 데리고 오고 그다음에 나폴리에서 세컨 스트라이커 라스파도리 데리고 오고 거기다 이제 기존의 세룰로스 그리즈만 뭐 훌리안 알바레스 중원 라인 뭐 갤러거 그다음 코케 카르도스 바리오스 뭐 수비야 원래 빵빵하고 뭐 영입은 잘했어요. 영입은 어느 정도 좀 완전 슈퍼 S급은 없긴 한데 그래도 뭐 바에나 정도면 A급 정도는 되죠. 뭐 좀 쏠쏠하게 영입했고 옵션적인 부분도 늘렸고 기대치가 더 있죠. 물론 나간 친구들 있죠. 뭐 르마 임대 보내고 그러니까 데폴은 진짜 메시 빠긴 하네. 예, 메시 따라서 또 인터마이미 갔잖아요. 그리고 뭐 수미도 그 라이프치 한 명 가고 리노도 플라멩고 가긴 했으나 그래도 뭐 들어온 거에 비해서 나간 게 전혀 아쉽지 않다. 그런 거 봤을 때 기대치가 있어요. 근데 이제 고질적인 부분, 꼬마. 다들 아시피 원정만 가면은 항상 희한한 뭐 헛짓거리 쇼를 보여주고 작년 기준으로 봐도 원정에서의 성적이 좀 들쭉날쭉했잖아요. 올 시즌도 뭐 똑같이 갈 수 있긴 하죠. 거기다가 이제 에스파뇰이 또 꼬마 상대로는 지금 4경기째 4연무를 캐고 있죠. 그만큼 뭐 홈과 원정에서도 나쁘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특히나 홈에서 꼬마랑 경기했을 때 잘 안 지는 모습도 보여주고 좀 위태로운 감이 있긴 하죠. 근데 그래도 저는 꼬마가 이 정도 수혈하고 좀 안 좋았던 포지션과 이제 좀 보충해야 됐던 포지션도 잘 했고 오히려 나간 거에 비해서 들어온 게 저는 더 좋다 생각하거든요. 이럴 때 잡아줘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? 그래서 이 경기는 꼬마 승 볼게요. 물론 못 잡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그러면 다음 뭐 홈 경기 때 가야죠. 그때는 무조건 잡겠지. 근데 배당이면 1.2대 주겠지. 그래서 꼬마 승 볼게요. 그다음에 이제 6번째 경기. 이 경기는 배당이 좀 이상하거든요. 요새 보면 좀 배당이 내 기준에서 좀 이상한 친구들이 좀 몇몇 있는데 이 경기도 위트가 정배 받았네. 위트가 왜 내 역배인 줄 알았지. 아무튼 뭐 근소한 역배이긴 하네요. 스파르테가. 근데 위트가 이 스파르테 상대로 막 상대 전적도 진짜 좋잖아요. 심지어 또 스파르테 나름 홈에서 어느 정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심지어 원정에서도 정말 강했고 근데 솔직히 역배를 줄만한 부분인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. 작년에 이제 근소한 역배 줬거든요. 2.26 대 2.45. 근데 오늘은 그래도 정배 주긴 했긴 했는데 아무튼 뭔가 좀 애매한 느낌이긴 했어요. 근데 이제 오늘 보니까 위트가 1차전이란다. 그 첫 번째 경기 했잖아요. 근데 첫 번째 경기에서 주포 라인들이 지금 부상당했죠. 캐스라인 부상으로 오늘 빠지고 그다음에 민도 오늘 나올지 안 나올지 보고 사실상 주포 2명이 오늘 얘는 확정이고 얘는 못 나올 수 있거든요. 타격이 크죠. 그래서 그런가 아마 해외 쪽은 스파르테로 이제 빠졌을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스파르테 프렌 개꿀이네 하면서 가면 되잖아요. 근데 거슬리는 건 그거죠. 위트가 스파르탄테 이제 강한 면을 이제 계속 보여주는 것도 그렇고 감독도 바뀌지 않았어요. 스파르테랑 위트 감독은 계속 꾸준히 가고 있고 그 상성 절대 무시 못하고 근데 주포 2명이 빠졌다. 근데 감독 간의 전적도 6승 5무 0패로 위트 감독이 한 번도 스파르테 감독한테 진 적이 없어요. 표본도 10경기가 넘어가면 이 정도면은 뭐 거의 상성이긴 하죠. 그래서 이 경기는 위트가 역배면은 위트 풀 그래도 찍어볼 만했는데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위트 주포도
둘 다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기도 하고 스파르타가 워낙 윗한테 약하긴 했으나 감독한테 좀 한 번도 안 진 부분도 있긴 하나 그래도 본다면은 스파프렌 결론은 뭐겠어요 여러분. 결론은 어, 다 힌트 드렸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경기 트벤테 대 호벤. 음, 트벤테 대 호벤. 승무 나는 건 별로냐고요? 어디 승무요? 뭐, 뭐 위트 승무로 간다고요? 아니면 뭐 스파 승무로 간다고요? 위트 승무요? 뭐 그렇게 뭐 보셔도 되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그냥 무승부만 찍을게요. 다 설명드렸잖아요 여러분. 내가 말한 거 종합하면 무승부지 뭐 저 경기는. 위트 감독이 한 번도 스파르타한테 진 적이 없다. 6승 5무 0패다. 근데 오늘 위트의 주포라인들이 한 명은 결장 확정이고 한 명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른다. 아무리 위트한테 약했다고 해도 그래도 오늘만큼은 한번 이기진 못하더라도 비비진 않을까. 그런 느낌으로 무승부 그냥 찍는 게 낫지 않나. 물론 뭐 승부 찍으실 분 찍으세요. 저는 그냥 무승부만 갈게요. 그래서 오늘 무승부 위트 경기 한번 찍어보세요. 위트. 오늘의 무승부 좋아 보이는 거는 위트부 라고 생각해요. 그다음에 트벤테 대 호벤. 뭐 강대강 싸움이죠. 근데 워낙 이제 호벤이 트벤테 상대로 좋은 모습도 보여주고 특히나 이 보스 감독이 얘도 이제 트벤테 감독한테 한 번도 진 적이 없거든요. 심지어 무승부도 없고 5승 0무 0패. 물론 얘 표본이 5경기밖에 안 되긴 해요. 아까 뭐 저쪽 친구들은 그래도 10경기 이상 되니까 더더더 상성이긴 하고 아무튼 그만큼 강하긴 해요. 근데 이제 걸리적거리는 부분은 그거죠. 호벤이 전력이 좀 약화됐다는 거. 근데 그래도 뭐 그 알크에서 반본멀 데리고 오고 맹글에서 플레이어 공격수 데리고 하니까 첫 경기 그 스파르테전이었죠. 호벤이 홈에서 대승을 거뒀습니다. 그런 거 보면은 나간 이슈가 있긴 하나 그래도 그 친구들이 들어와서 뭐 조직적인 측면을 어느 정도 받쳐주는 것 같기도 하고 기존에 뭐 멤버들 뭐 미드의 쇼코르텐 뭐 페이르만 그 다음에 아우 페리시치도 여기선 주전이긴 하죠. 뭐 그런 친구들도 기술적으로 잘해주고 있고 그런 거 봤을 때 결국에는 뭐 그래도 PSV가 첫 번째 경기도 괜찮았기도 하고 생각보다 합도 좋았고 트벤테 홈 절대 무시는 못하긴 한데 트벤테도 이제 전력적인 누수가 이번 시즌 있긴 하죠. 그리고 단라츠도 지금 완벽한 컨디션이 아니라 가지고 뭐 교체로 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 경기는 그래도 호벤승 봅시다. 상대적으로 이제 좀 배당이 좀 아쉬운 감이 있죠. 나름 강대강 싸움인데 1.44밖에 안 주니까 작년에는 1.6인가 줬거든요. 아무튼 그렇다. 다음에 이제 폴렌담 대 알크마르. 자, 이 경기 헤이렌베가 원정 가서 이제 쩔쩔 맸잖아요. 폴렌담이. 근데 이제 홈으로 돌아왔다. 뭐 2부에서 얘네가 몇 위 했노? 얘네 몇 위 했지? 1위가 누구야? 엑셀시로 2위, 1위가 누구지? 기억이 안 나네. 팀이 너무 많아갖고 씨. 1위가 누구였노? 얘네가 1위였나? 텔스타가 그거 플레이오프로 올라왔고 맞죠? 얘 뭐 2부에서 1위 팀이긴 하죠. 근데 2부에서 1위든 뭐 의미가 없죠. 1부 오면은 거의 다 그냥 비슷해진다는 거. 특히나 뭐 항상 상위권 달리는 그 다음에 호벤, 아약스, 알크 뭐 얘네들한테는 뭐 그게 의미가 없죠. 그리고 알크마르는 사실상 이번 시즌에 이제 패럿만 부상 안 당하면은 웬만한 팀들은 잘 잡을 거라 봐요. 패럿의 이제 미아난스 조합. 근데 이제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알크마르가 이제 패럿이 중간중간 이제 장기 부상이 있어가지고 그 컵 경기 때는 또 나오려고 계속 이제 안 나오다가 몸 체크해갖고 나오잖아요. 얘만 부상 안 당하면 확고한 이제 스트라이커가 있기 때문에 괜찮아. 근데 아까 위에서 말했지만 반본머리 이제 그 호벤을 이적하면서 뭐 공격에 좀 공백이 있긴 하나 그래도 확고하게 골 넣어주는 스트라이커 하나 있기도 하고 뭐 이 폴렌담이라는 친구 홈에서 뭐 성적이 2부에선 깡패긴 한데 그게 뭐 의미가 있을까요? 그래서 요 경기는 알크승 보고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해서 이게 3.5였나? 3.5 좀
애매하네. 2.5면 오버 보라고 할라 했는데, 왜냐면 알크가 전형적으로 원정에서 실점률이 좀 상당한 팀 중에 하나죠. 강팀 중에서도. 그래서 뭐 얘도 골은 넣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알크가 더 넣겠죠. 알크 승복기. 다음에 이제 헐시티 대 옥스퍼드 2부 한 경기인데, 헐시티가 이제 리그 시작하고 나서 컵 경기도 치르고, 그 다음에 리그도 한 경기 치르고,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홈에서 드디어 홈 개막 첫 경기를 하죠. 이거 다음에 이제 블랙번이랑 경기가 잡혔어요. 근데 그래도 헐시티가 옥스퍼드 상대로 작년에도 홈에서 잡아보기도 했고, 블랙번이랑 둘 중에 하나를 잡는다면은 원정 삐꼬였던 옥스퍼드를 잡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? 거기다가 뭐 전력적인 요소에서도 옥스퍼드가 뭐 이번 시즌 대거 영입해가지고 헐시티를 때려잡을 만한 그런 전력도 아니고, 작년과 비교했을 때 헐시티도 크게 엄청 뭐 전력 요소에서 뭐 대권을 노릴 만한 전력은 아니긴 하나, 그래도 둘 중에 하나 저는 잡는다 생각하니까 헐시티 오늘 승 볼게요.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경기 다 해드렸고, 또 물어보겠죠. 오늘 희대의 빅매치 맨유 대 아스날, 이거는 왜 안 하나요? 이거는 오늘 어렵죠. 냉정하게 진짜 어려워요. 왜냐면은 뭐 맨유도 나름 이제 컬렉션들 앞선 3인방들 싹 다 갈아치우고, 아스날도 이제 1,000억 가까이 들여가지고 요케레스 데리고 오고, 나머지는 솔직히 아스날이 엄청 큰 변화는 없긴 한데, 뭐 기본적으로 전력이 탄탄한 팀이기도 하고 큰 부상자들이 없잖아요. 근데 이제 이게 아스날 홈이었다, 그럼 아스날 갈 것 같은데, 그래도 올드 트래퍼드 무시 못하죠. 새로운 경기고. 그래서 이 경기는 그냥 기록식 찍어보세요. 3대2 그냥 관전용으로. 어차피 이런 빅 경기는 그냥 재미로 보는 거잖아요. 그래서 3대2, 2대2, 3대2 해보세요. 맨유 승, 아스날 승, 무승부. 근데 이제 뭐 3대3이랑 4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볼라 했는데 그 이미 막혔더라고요. 그래서 뭐 지금 열려있는 거 상으로는 뭐 요거 기록식 한번 그냥 관전용으로 찍어보세요. 이 경기는 못 참잖아요. 맨유가 과연 어떻게 변했을지. 브랜드포드 전력 노스가 많은 것 같은데 노팅엄 별로냐고요. 브랜드포드 뭐 전력 노스가 있죠. 전력 노스도 크고, 그리고 말했잖아요 어제 감독도 그 토트넘 갔고, 그래서 지금 테크니컬 코치가 그 성장이라 해야 되나, 아무튼 브랜드포드 이끌어 갈 건데, 근데 노팅엄이랑 팀을 저는 선호하지 않아요. 누누식의 노잼 축구, 수비만 존나 하는 축구. 작년에 반뜨기긴 했는데 결국에 챔스 못 가잖아요. 내가 봤을 때는 이번 시즌 과거 와가지고 얘네도 성적 뭐 그렇게 작년처럼 잘 낼 것 같진 않아요. 그래서 뭐 둘 다 못 믿어온 인간들이라 가지고 별로 가고 싶진 않다. 차라리 그냥 언더 찍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봐요. 언더. 아무튼 뭐 별로 안 가고 싶다 노팅엄 경기는. 그래서 뭐 준비 경기 다 해드렸고, 이 중에서 마음이 맞다 생각하면은 가져가 보시고, 마음이 안 맞다 생각하면은 자기 스스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. 모두 건승하시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. 끝.